2024년 3월 1일 라이프스타일 데일리에 기재된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 84%의 신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했으며 그중 4분의 1 이상이 이날을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신부의 거의 절반이 결혼식 계획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소로 게스트 리스트를 꼽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가족과 친구의 정치를 탐색하고 축하 파티에 초대할 사람을 결정할 때 부부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신부의 74%가 예산 초과를 인정하여 이러한 예산 초과가 결혼식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최근에 업로드 일정을 잘 지켜오다가 직전 에피소드의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었는데요. 게릴라 역사상 가장 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행사는 바로바로 닉과 베니 커플의 결혼식. 이제 촉촉한 비가 내리는 날 행복과 아름다움이 마르지 않았던 그 날이었는데요. 생생한 결혼식의 후기를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6월의 한국 신랑들이죠.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닉과 베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댓글로 축하를 해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닉님 먼저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망상 시작할 때부터 저희 결혼식 계획, 호주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 결혼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 저희 비록 얼굴은 마주한 적 없지만 이렇게 먼 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사히 행사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베니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 결혼식에 오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마음만 같아선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는 큰 결혼식이 하고 싶기도 하지만 네, 아쉽지만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게릴라 게스트분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셨죠. 김용 씨를 제외하고는. 왜냐면 사실 김용 씨는 저희 개인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이들과 연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김용도 왜 부러워했다. 그리고 동상캉캉의 엔젤님이라고 하시는 분께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분께도 이제 닉과 그냥 결혼한다,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객원이지만 너무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단은 이제 그 결혼식 준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청취자분들께서 베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만 사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식의 구성과 진행은 어떻게 하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게 아마 베니님께서 거의 다 대부분 다 방향성을 잡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Call Me By Your Name의 바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베뉴를 어떻게 꾸몄고 뭘 어떻게 했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근데 제가 항상 꿈꿨던 그런 웨딩 느낌은 Call Me By Your Name이나 아니면 About Time의 그런 서양식 야외 웨딩이긴 했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베뉴를 찾는 것부터 그런 비슷한 느낌의 베뉴를 찾았고, 네. 그래서 사실 베뉴가 먼저 결정된 이후에는 좀 살짝 일사천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웨딩 하우스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플랫폼들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의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이미 연관된 업체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맡겼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안에 의자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어디 서식을 진행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자유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분들의 자유인데 맞아요.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웨딩 베뉴 대표님이랑 이야기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추천을 좀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웨딩을 거기서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쵸. 비가 오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 정도 인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던가 네. 또 이제 날씨가 비가 안 오더라도 되게 네. 더운 날이기 때문에 그쵸. 완전 야외는 조금 힘들다. 30분만 있어도 힘들게 시작할 거다. 이런 건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야외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대 실내에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예식으로 하고 나머지 방을 케이터링이랑 식사하는 공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대략적인 베뉴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기 편하시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고 큰 테라스가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하얀 색깔의 되게 예쁜 전원주택이고 앞에 작은 약간 잔디밭 같은 느낌의 정원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소담스러운 전원주택이었는데 시기 진행됐던 방이 좀 큰 방이었죠. 큰 방이 있고 캐터링 서비스가 유지됐던 데는 이제 화장실 앞쪽에 그 출입문을 기점으로 해서 양옆으로 나뉘었는데 이제 집을 바라보는 방에서 왼쪽이 캐터링 서비스 방이었고 사이즈는 한 6평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메인 식이 진행됐던 데는 그 앞에 큰 테라스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창문을 좀 열면 바로 이제 정원이 보이는 그런 구조에서 식을 진행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의자나 이런 거 다 거기서 제공해 준 건가요? 하얀 색깔의 예쁜 의자들이 있던데. 맞아요. 그게 근데 아마 일반 예식장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여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 뭔가 그래요? 다른 아웃소싱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 같아요. 네, 를 그래서 빌려서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테이블 개당, 이제 파티오 개당, 네. 의자 개당 돈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엑스트라 네. 익스펜스였습니다. 웨딩 업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쵸.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추가금이에요.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청하는 인원을 확실하게 리스팅업 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어요. 그 인원을 맞아요. 확실히 했었어야 됐겠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큰 뭔가 이런 웨딩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미니멈 200인분의 식사를 저희가 다 구매를 하고 이렇게 네. 예상하고서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맞아요. 인원대로 이렇게 초대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파티였어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식권을 저희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대한 이제 거기에 잘 맞춰진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 그래도 인트로에서 이제 하객 리스트업을 짜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이제 닉과 벤이 각각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요? 그게 사실 저는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 네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의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시계 풍경이 그렇게 막 왁자지껄한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한 명 한 명씩 지어 나가야 하는 아픔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그다음 옆에서 이제 베니가 한 명 한 명 과감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좀 많이 맡았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갔던 지인은 어떤 리스트업이었어요? 뭐 전 회사 이제- 동기 느낌 이런 건가? 일단 저희가 그 아웃하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우리가 아웃할 그쵸. 플랜이 없다고 하면 이제 대상이 안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닉한테 물어봤을 때 이분 인생에 되게 좀 네. 계속 가지고 갈 나중에까지 계속 볼 인간관계. 사람인가 그 또 질문해보면 또 아니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필요는 없다. 냉정하게 그래서- 말하면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다 전했습니다. 뭐 듣고 계실 혹시 모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정말 오래 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바로 함께 영원히 가고 싶은 그 사람이고요.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제약들 같이 갈 사람이 뭔가 짝지어지지 않는다거나 혼자 참석하게 되어 있는 맞아요. 아니면 특정 모임에서 부르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못 오게 돼서 남은 인원한테는 초대를 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이런 소규모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인이 없이 그냥 혼자 그러니까 외톨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그 분위기가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색하죠. 오시는 분이. 뭐 아예 한 200명 정도 돼버리면은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냥 혼자 오신 분들도 몇몇 분 계셔가지고 맞아요.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애초에 이 식은 1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계속 진행되는 파티처럼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 오시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총 하객 규모는 한 40명? 네. 35에서 40으로 생각 주시면 되고 네. 저희 영어회화에서 거의 한 10분 참여를 주시고 제 개인 지인 10명 그다음에 베니의 개인 지인도 한 그 정도로 해서 네. 세 명의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총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제 각각 초대했던 지인들 영어회화 모임 사람을 빼고 게이는 없었던 거죠? 아, 게이요. 게이요? 아니면 레즈비언이 어쨌든 LGBTQ 관련된 사람이 영어회화 모임 빼고는 저희가 아는 한 없죠. 아, 네, 그러니까 아웃된 게이나 레즈비언은 없는데 네. 뭐
이거는 뭐 근데 또 저희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네, 밝히는 건.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커밍아웃한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회에 나온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에라도 네. 나온 이렇게 데뷔한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일반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대한 느낀 점을 먼저 좀 말하고 지나가면 이번 결혼식에서 제가 받았던 충격은 내가 너무 얼마나 게이 문화에 절여져 있는지를 이번 모임을 통해서 너무 잘 절절하게 느꼈어요. 일단 영어회화 모임 사람들끼리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끼스럽거나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서로 대화하는 게 게이인 게 티가 날까? 우리 나름 일틱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인의 대화겠지 라고 했는데 일반들과 같이 붙여놓으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바이브가 좀 다르긴 하죠. 맞아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을 굳이 꼽자면 우리 니게 친누나분이신데 이제 그 친누나분은 프렌들리 하신 편이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혐오하거나 그러시진 않고 그냥 그런 존재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지 그걸 깊게 별로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삐뽀님이 인사하는 순간부터 바로 어머어머를 계속 반복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누님께서 그러면서 계속 그 본인 스스로를 저희한테 방어하셨어요. 아,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런 거 익숙하다. 하면서 이제 김똘똘님 유튜버도 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 이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내 스스로 계속 자기 검열이 되는 맞아 이것도 좀 삐스러운 거지 그치 이게 일반 사회에서 일반 남성이 쓸 수 없는 바이브구나라는 거를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객분들 중에 그 게이들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 신기하다더라 약간 이런 거? 그 닉 친구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이거는 사실 뭐 농담처럼 그랬겠지만 닉을 보고서 게이들 다 잘생겼다는 말은 뭐 그거는 좀 편견이네 하고 가져섰다가 왜냐면 닉이 원체 막 그렇게 막 꾸미는데 막 이렇게 막 투자하지도 않고 화장도 맞아요. 안 하고 그쵸. 완전 또 되게 막 일틱하게 남자죠. 입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뚜루마뚜루 대충 있죠. 일틱 한국 남자였다가 이제 게이 웨딩에 와 보니까 이제 되게 다들 잘 꾸미고 잘 생겼더라. 그래서 또 다시 뭔가 스테레오타입이 다시 뭔가 고정되는 듯한 게이들 잘 생겼고 다 예쁘고 잘 꾸미네. 맞죠. 뭐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맞죠. 확실히 이제 어쨌든 좀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라서 옷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입고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아무리 이제 드레스 코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더 편하게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게이들이 엄청 꾸미고 왔습니다. 그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쓴 사람들은 아마 게이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좀 더 꾸민 노동에 대한 정도가 기준 자체가 좀 높다라는 걸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게이들이 또 외모 꾸미는 거 이런 거 엄청 신경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일반들이랑. 정말로 일단 피부에서부터 좀 차이가 났고 확실히 그 닉님의 지인들 중에 어느 정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피부 상태를 봤을 때 분명 동갑내기로 보였을 것 같은 우리 게이 분들을 보면 양옆이 딱 그냥 세워놨다고 가정을 하면 확실히 게이들이 좀 더 동안이다 관리를 했다. 그리고 몸에 대한 그런 체형들도 봤을 때 확실히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는 동의하는데 네. 운동은 잘 모르겠네요. 운동은 사실 저는 일반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까? 요새 막 다들 뭔가 헬스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베뉴를 꾸미는 거는 저희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 안에 꾸미는 거, 뭐 사진을 꾸미는 거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꽃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컨셉이나 베이스 컬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뭔가 레퍼런스 사진들을 보고서 미리 부탁을 드렸고요. 네. 그 이외의 거는 저희가 준비한 게 사진 이거 저희가 1, 2층으로 나뉘었었잖아요. 맞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중앙 계단 복도에 액자로 해놓는 사진은 그 원래 추가금 있는데 그 추가금 없이 해드리겠다고 생색을 되게 내시더라고요, 대표님. 내주셔야죠.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미리 사진을 그쪽으로 보냈고 잘했다. 액자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터도 사실 뭐 10 몇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준다고 하는 거 네. 이거 우리 셀프로 해도 되냐 했는데 셀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만 얼마에
저희가 디자인해가지고 그거를 끝냈고요. 그래서 잘했네요. 포스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베뉴 곳곳에 붙였죠. 그게 조금 분위기를 이게 저희의 하우스 웨딩이라는 거를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마치 우리 집처럼 그쵸. 이게 우리가 빌려서 하는 곳 뭐 빌려서 하는 건 맞지만 맞아요. 진짜 저희 웨딩이 되는 곳이다. 웨딩을 하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좀 잘 난 것 같고. 그럼 그 포스터 같은 경우도 애초에 업체 측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놓는다고 먼저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한 거군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웨딩 베뉴들 이렇게 구경하면 네. 사실 꽃이 얼마나 풍성한가가 그쵸. 또 그 이쁨을 많이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뭔가 실내에 거대한 홀이었으면 꽃이 되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채워져야죠. 저희는 근데 하우스 웨딩이다 보니까 맞죠. 막 꽃이 많을 필요 없이 정말 집에서 아늑하게 약간 즐기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식이 진행되는 양옆이라던가 아니면 식사를 하는 테이블 위에 그 센터피스 맞죠. 정도로 뭔가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장식을 했었네요. 그럼 테이블 위에 올린 꽃들도 되게 예뻤고 약간 살짝 연보라빛 아니면 파란빛 색 꽃에 되게 푸릇푸릇한 굵은 초록 색깔 식물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업체 측에서 미리 어느 정도 디자인을 제공해 준 건가요? 맞아요. 제가 레퍼런스 사진들을 쭉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컬러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 웨딩 베뉴 자체가 하얀 색깔이랑 맞아요. 집이 하얀 색깔이고 이제 주변은 되게 그린 컬러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화이트 앤 그린이 되게 베이스가 너무 잘 맞다. 맞죠. 그리고 레퍼런스를 봤을 때도 그렇게 갔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좀 좋아하는 컬러가 블루니까 화이트 앤 그린 베이스를 하는데 블루 포인트를 조금씩 넣자. 응원파님이 말한 것처럼 딱 그런 컬러가 나온 겁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 거기가 꽃 상태가 너무 좋았고 준비해 주신 것들이 그리고 이제 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전형적인 요즘 트렌드인 꽃 스타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꽃들이 전부 다 그냥 되게 딱 정돈된 여리여리한 꽃이 아니라 진짜 정말 그 드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잡아서 꽂아놓은 것 같은 약간 와일드함이 좀 살아있는 디자인이었어서 되게 센스 있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뭔가 업체 측의 배려겠죠? 맞습니다. 그 원래 꽃 장사라고 하나요? 그 플라워리스트 하시던 분이 이제 웨딩 쪽으로 약간 하신 거라서 피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꽃 디자인이나 네. 뭐 그런 감각이 더 살아 계신 게 아닐까 하네요. 그렇구나. 안 그래도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약간 해리포터의 그 다락방처럼 그 골방처럼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스태프홀이라고 써 있었는데 어떤 직원분이 내려가시다 그 문 안 닫으셨나 봐요. 해서 봤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는데 지하가 꽃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플라워리스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뭐 개인 사업도 따로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그 안에 꾸미는 것도 약간 거기서 꽃을 이제 좀 찝어가지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겠네요. 아직 꽃사업은 그대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꽃을 다른 뭐 웨딩 베뉴에서 하는 꽃도 보내시고 다 이제 세팅도 하시고 이제 여기 웨딩에서도 당연히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사업을 확장하신 게 아닌가. 그렇구나. 웨딩 쪽으로. 네. 그럼 그 지하는 어떻게 보면 꽃창고로 아마 작용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못 봤는데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봤을 때 좀 신기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저희가 입구에서 이제 대문에서 리셉셔닝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책상도 빌린 거예요? 돈 주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카운트 됩니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게 다 돈이구나. 거기 의자 2개 들어간 것도 카운트예요. 와. 거기 방명록도 카운트입니다. 방명록이랑 함이랑 내랑 봉투랑 그렇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할게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걸 그렇습니다. 또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뭐 몇 푼 안 하긴 하지만 이게 또 짐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니까. 정확합니다. 맞아요. 짐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그 대문 입구에서부터도 그 포스터를 붙인 게 되게 귀여운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 준비하는 동안 되게 옷 갈아입고 사진 찍느라고 이제 두 신랑분은 정신 없었을 텐데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쨌든 그 길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시민분들도 이제 한 번씩 이제 구경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보면 이미 거기가 웨딩 하우스라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을 텐데 그 사진에 있는 그 두 남자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또 어쨌든 게이 웨딩이라는 사실을 한 번씩 인지하지 않았을까. 정말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인권 운동의 한 섹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그거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이웃 주민, 왜냐면 거기가 그 원래 그런 좀 예쁘고 큰 주택집이 많은 단지잖아요. 부자 동네죠. 그쪽이.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못 했는데 기분이 되게 좋네요. 뭔가 우리가 일 하나 한 것 같고 우리 여기 있다. 그럼요. 우리도 식한다. 이런 거 좀 알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뭐였냐면 아마 그 영상을 사람들이 다 찍어서 보내줬을 텐데 신부님께서 어쨌든 그 베니님께서 부케를 던지는 씬이 있었어요. 그 위에 테라스에서 아래 정원에 이제 사람들 깔려 있고 이제 거기서 부케를 던졌는데 그 부케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게이들이었거든요. 그 곧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아니면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용심 한가득한 네. 열정 한가득한 특달 같은 마녀들이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던지고 받는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남성분이 계속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영상에 찍혀 있었어요. 제가 분명 솔로 여성들 나오랬는데 게이들만 나오더라고요. 여자분들 한 분도 안 나오고 맞아요. 여성 같은 남성분들 한 4명 나오셔가지고 싸우셨어요. 정말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투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웃음 포인트인데 그 영상 볼 때마다 너무 웃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추억도 있었을 순간에 그 지나가시던 일반 분들도 좀 구경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았나. 네, 재밌네요.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좀 신기했던 게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종류가 되게 다양했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음식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충분했어요. 네, 맞아요.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생색 한 3번, 4번 내시더라고요. 낼만해요. 어쨌든 돈을 쓰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요.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면 되는 텐데 일단 음식이 되게 풍성해서 좋았고 아무래도 남성 참여율이 좀 더 높다 보니까 다들 물론 조절한다고 하지만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음식이 끊임없이 계속 리필되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하는 방이 1층에 있고 그게 식이 진행되는 방 바로 옆방이잖아. 어떻게 보면 메인 계단을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약간 그런 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호텔 결혼식을 하더라도 결국 음식 냄새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큰 오게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음식 종류도 그냥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선택하신 건가요? 뭐 저희가 특별히 바꾸고 싶은 게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뭐 이거는 뭐 빼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또 다 뭐 수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그대로 가도 되겠다 해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베니님이 이제 식 다 끝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다가 사실상 음식을 거의 못 드셨어요. 뭐 이제 완전 거의 뭐 마지막쯤에 좀 이렇게 호다닥 먹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뭐 저희 상태가 배 고픈지도 모르겠고 먹어도 부른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넣어도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니까요. 아마 웨딩 해보신 분들은 다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었던 영상이 뭐였냐면 이제 가족석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끼리는 어차피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좀 편하게 먹거나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베니님이 그걸 들으면서 호타닥 되게 오렌지나 뭐 과일 하나를 이제 입에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씹고 그리고 바로 이제 또 밖으로 나가셔서 인사하러 이제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던지.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네. 또 식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이제 닉님의 친구분이 식을 진행하는 내내 영상통화로 다른 사람들한테 실시간 현황 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인 거예요? 저 교환학생 갔을 때 이제 친해진 그룹인데 네. 지금 2명이 해외에 있어서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중동에 있는데 네. 참여를 못 하니까 그쵸. 실황 중계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네. 영상 그 카카오 영상으로 영상 통화로
저희 이제 바로 중계해준 것 같아요. 너무 스윗하다. 그러면 그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축의금을 보내셨나요? 감사하게도 큰 금액을 와, 그게 저희 갯돈을 계속 같이 모으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결혼을 할 때마다 서로 보내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5명인데 네. 앞에 이미 2명 결혼을 했고 제가 3번째인데 네. 결혼을 할 때마다 큰 금액을 이렇게 싸줍니다. 와, 그 너무 좋다. 개모임 돈에서 꺼내서 너무 좋다. 결혼을 안 하면 손해 보는 구조죠.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자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모임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더욱더 결혼식을 진행하셨나요? 내가 그건 옆에서는 그건 아니지만 갯돈 아까워서. 너무 고맙죠. 그래도 그렇게 진행을 해준 건데.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식에서 사회를 받는 음파인 제가 사회를 봤는데 사회자 입장에서 이제 하객분들을 이제 계속 중간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딱 비춰줘야 될 부분들을 진짜 완전 카메라맨이 되셔서 계속 열심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말할 때 사회자를 비췄다가 뭐 축하할 때 축하하는 사람을 이제 비치고 약간 그게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좀 우후죽순으로 그때 생각이 막 떠올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캐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 닉님의 누나를 만났던 게 같이 부캐를 픽업을 가서 만나게 된 거였는데 부캐가 해바라기였죠. 맞아요. 해바라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꽃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거는 너무 비싼 꽃들로 이렇게 너무 딱 예쁘게 여성스럽게 장식된 부케보다도 네. 뭔가 들판에 있는 해바라기랑 좀 푸른 이파리랑 같이 이렇게 한 움큼 뜯어서 네네. 노끈으로 확 묶어서 이게 내 부케다 하는 느낌이 네. 났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했네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디자인은 잘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진 않아서 네. 나는 해바라기 부케를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 사실 결혼식에 해바라기 부케는 정말 흔하지 않은데 일단 컬러 자체도 되게 예뻤고 그리고 이제 부케를 픽업하러 갔을 때 꽃집 사장님께서 신랑분이신가요? 하면서 이제 닉님한테 결혼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때는 사실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게 감흥은 없었는데 픽업하고 빨리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근데 오히려 나중에 생각한 거는 이제 몰랐는데 부케랑 부토니아가 있더라고요. 부케는 신부가 손에 들고 있는 거고 네. 부토니아는 신랑의 여기 행커치 코사주. 꽂는 네. 코사주 같은 건데 저희 말고 다른 이제 게이 웨딩 하신 분들의 사진을 어쩌다가 봤는데 네. 거기서는 두 분 다 없이. 근데 부케 없이 코사지만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뭔가 이렇게 한 명은 부케 한 명 코사지 한 게 맞아요. 뭔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뭐 걸어다니는 포지셔닝 아웃이었죠. 맞아요. 저는 뭐 딱히 제 그 왼쪽 주머니에 꽃을 꽂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예쁜 꽃 한 다발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 자연스럽게 들고 있고 싶었기 때문에. 잘했어요. 맞아요. 네. 멋있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케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는지를 보면서 다들 이제 암암리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네. 하지만 게이라는 존재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벌서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제 취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꽃다발이 들고 싶었다. 맞아요. 저 원래 꽃을 좋아하는 남자예요. 맞아요. 이제 또 부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준비해 주셨던 뭐 어떤 상징물들이 전부 다 되게 와일드한 정말 자연이랑 잘 어우러지는 느낌인데 그 와중에 결혼식의 바이브를 놓치지 않는 그 한 끝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케이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케이크 커팅식도 진행을 했고 케이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케이크는 제가 픽한 건데 네. 뭐 여러 군데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거 너무 예쁘다라고 어. 사진 본 게 있어서 네. 그걸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케이크가 그렇게 예쁜지 잘 모르다가 제 스스로가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단은 그냥 그 케이크 자체가 예뻐서 예쁘다고 연락 온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웨딩 케이크라고 바로 알아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컬러나 느낌이 그쵸. 맞아요. 약간 좀 그 레이스 같은 그런 맞아요. 크림짝이 그런 거. 네. 맞아요. 레이스 같은 게 이제 케이크 전반적으로 다 이제 레이스가 길게 이렇게 좀 덮여 있는 느낌에다가 거기도 또 큰 흰색과 녹색이 강조된 꽃이 꽂혀 있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그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의 케이크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아마 이 에피소드 올라갈 때 케이크를 혹시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네, 케이크 다들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웨딩 베뉴의 그 에티튜드랑도 잘 맞아 떨어지는 컬러를 일부러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상상하실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 케이크 이미지가 전반적인 그 웨딩이 진행되는 모든 분위기를 잘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좀 놀랐던 게 그렇게 예쁜 케이크는 보통 맛이 없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 키위가 들어가 있는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맞아요. 그거는 맛까지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신 거였나요? 네, 맛은 또 그 블로그에 자체 그 업체 블로그에서 네. 설명하는데 그 되게 맛있는 케이크인 것처럼 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기만 예쁜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안에 크림이랑 이런 재료도 다 엄선해서 하신 것 같아서 다 동물성 크림으로 하시고. 맞아요. 보통 그게 파뮤 맛이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동물성 크림 같은 경우는 모양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 식물성 크림을 많이 쓰시는데 일단 그런 파뮤 맛이 안 나서 동물성 크림을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군요. 맞아요. 버터크림, 뭐 마가린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맞아요. 크림을 어떻게 좀 쫀쫀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들 그 처음에 케이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조금 거기에 캐터링이 가져가는 데에다가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게이 테이블, 저희들이 있었던 데가 이제 게이 테이블인데 게이 테이블에서 야 케이크가 맛있다, 케이크 가져와야 된다고, 이거 웨딩 케이크 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배불러도 입에 꼭 쳐 넣어라 이러면서 막 서로 먹었는데 네, 아주 맛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좀 그 결혼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또 정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장은 각자 따로 업체를 찾아가서 신랑 정장을 맞추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저희 같이 한 군데서 맞췄고요. 정장 대여해주는 브랜드로 가서 네, 결혼식 정장 대여. 결혼식 정장 대여해주는 뭐 다른 것도 아무튼 가서 같이 네. 빌렸습니다. 그런데 뭐 대놓고 뭐 저희 신랑 둘이 결혼하는데 라는 말은 안 했지만 네. 그래도 뭐 결혼식에 있다 하고 남자 둘이 갔으니까 네. 알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신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쵸. 이제 저희들 다 이제 예복을 네. 맞추려고 입어보고 한다. 하고 네, 사이즈를 재고 이러고 이제 그 보통은 일단 들어올 때부터 심상치 않죠. 왜냐면 보통은 여자 한 분하고 남자 한 그쵸. 분이어서 우리 남편 예비 신랑 뭐 이렇게 예복 보러 왔다 이렇게 할 텐데 친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닐 테고 이게 뭐지? 근데 들어갔을 때 어느 분 보려고 하시냐, 옷 보려고 하시냐 이래가지고 저희 둘 다 본다 이렇게 어머. 하다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남자분이셨는데 테일러분이 네네. 살짝 손을 떠시는 거 또 이렇게 서류 작성하시면서 손 떠는 게 좀 보이시더라고요. 살짝 긴장하셨구나. 네, 살짝 긴장하셨고 속으로 되게 오만 가지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막 그걸 하셨나 보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저희가 게이라서라기보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못 보죠. 보셨었기 그쵸. 때문에 뭔가 생경함에서 오는 낯섦이겠죠. 맞아요. 이런 일하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처음 보는 타입의 고객에 대한 긴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완전 서류 작성하실 때 이제 두 분 다 똑같은 날짜 뭐 6월 땡땡이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까지 하시고 서류에 날짜 적으시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증금은 원래 네. 이렇게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같이 이제 하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없었겠죠. 다 이제 네, 맞아요. 남편분 보증금만 이렇게 했을 텐데 두 분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보증금 해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센스 있네, 센스 있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게이가 결혼식 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는 뭐 웨딩을 어떻게 빌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애초에 웨딩 사업 자체가 좀 많이 과거보다는 좀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일단 다 렌탈해주고 다 빌려준다. 어쨌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놓고 꼽을 주거나 불쾌한 기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경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좀 신기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테일러분이 잘 반응해 주셨네요.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네. 테일러분은 되게 완전 나이스했어요. 뭐 추천도 잘 해주시고 네. 또 한 가지 웃겼던 포인트는 이제 사이즈가 네. 뭐 닉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100과 105의 중간 애매한 사이즈였어요. 네네네. 근데 테일러분은 보통
뭐 이전에 뭐 다른 제가 정장 살 때도 그랬지만 테일러분들 보통 조금 타이트한 핏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타이트하기보다는 좀 좀 더 넉넉해야 그럴 덩치가 커 거면 보이니까. 넉넉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 둘은 또 테이스트가 게이인 게 딱 그런지 핏하게 좋죠. 넉넉하면은 또 안 예뻐 보이고 저희는 핏한 쪽으로 근데 몇 번 이렇게 살짝 되게 젠틀하게 오퍼 하시더라고요. 요거 사이즈 괜찮으시냐? 저렇게 너무 괜찮다. 오히려 핏한 게 예쁘다. 그래서 맞죠. 전부 다 핏한 사이즈로 이렇게 렌탈을 했었던. 잘했어요. 안 그래도 보통 제가 여러 결혼식을 가봤을 때도 남성이 그렇게 바지가 타이트하게 핏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베니님 같은 경우는 워낙 하체가 좋으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닉을 봐도 닉의 엉덩이가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이제 올라붙었더라고요. 그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예복인데 그러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이 맞았네요. 핏하게 입으신 게 맞았네요. 맞아요. 원래 좀 클래식한 이런 테일러분들은 그쵸. 원래는 핏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그쵸. 맞기도 하죠. 근데 맞아요. 이제 이건 저희 맘에 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니까요. 네, 핏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컬러 자체도 일반 예식에서 잘 안 쓰는 컬러를 하셨는데 처음에 뭐 리스트업이 어떻게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걸 골랐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히 엄청 다양한 컬러 선택지가 사실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요. 네네. 그래도 많이들 하시는 뭐 베이지 계열, 브라운 계열, 검정, 네이비 뭐 이런 네이비.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그린도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제가 블루를 좋아하니까 이제 네. 쨍한 블루 아니면 이제 닉은 그린으로 가도 되고 왜냐면 엘파바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브라운으로 갔습니다. 그래 뭔가 얼굴 색상이랑도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잘 맞는 컬러인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되게 라이트한 라이트한 그쵸, 브라운이고 밝은 갈색. 밝은 오프 화이트 아니면 크림 정도 되는 컬러였죠 제가. 네, 맞아요.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베니님이 원래 화이트 드레스 같은 느낌으로 입고 싶으셨는데 너무 흰색은 너무 흰색은 또 약간 얼굴이 너무 달처럼 떠다니더라고요. 톤이 안 맞았구나. 제가 뭐 그 아시안들이 좀 노란기가 피부에 있죠. 돈다. 맞아요. 저는 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 얼굴이 노랗게 뜨는 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그렇게 어.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크림 색깔로 가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하고. 맞아요. 메이크업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 두 분이 서로 다른 메이크업 업체를 잡아서 예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당일날 이동하기 편하게 왜냐면 각자의 집 위치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되신 건가요? 네, 각자 집이 거리가 꽤 있으니까 집 네. 근처에 있는 메이크업 샵? 샵에서 받고 그다음에 예식장에서 만나는 일정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메이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베니님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닉한테 뭔가 지시했던 사항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해라?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메이크업샵 다르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보통 그 아시아 국가에서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특히 서양 국가에서도 더 그러는 게 이제 보통 결혼식 전날은 네. 신부들이랑 신부들 맞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파티를 하고 그쵸, 총각 파티, 네, 처녀 총각 파티, 파티. 저녁 파티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베뉴에서 당일날 좀 짜잔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샵을 좀 다르게 한 것도 있고 네. 근데 또 아시아 국가에서도 원래 결혼 전날에는 신부는 이제 신부 어머니랑 이렇게 그쵸, 같이 시간 예, 보내고. 친정에서 이렇게 자는 게 이게 원래 저희 전통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왔을 때에 서로 약간 놀란 포인트가 있나요? 진짜 좀 달라졌네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베니님이 너무 아이돌 같으셔가지고 딱 맞아요. 처음 얼굴을 있어요.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베니님은 닉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았죠? 드라마틱하게도 되게 자연스럽게 했다. 뭐 잡티나 이런 거 가리고 그런 딱 신랑들이 그 웨딩 날에 받는 그런 화장 있잖아요. 과하지 맞아요. 않고 한 15분이면 끝나는 그런 화장. 맞아요. 네, 눈썹 빈대 좀 칠하고 피부 그쵸. 커버하고 피부 커버하고. 네, 머리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해오고 그 정도였어서 네. 역시 근데 제가 좀 더 빡세게 꾸민 듯한 느낌이 맞아요. 확실하게 제가 있었죠. 또 저기 어디죠? 청담이 아니고
압구정에서 했기 때문에 네. 빡세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베니님이 머리 내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아장아장한 모습만 자주 보다가 평소에는 맞아요. 수더분한 모습만 보다가 그러다가 당일에 갑자기 이렇게 빡세게 꾸미고 머리도 올리고 하니까 네. 설렜나요? 예, 설레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래도 되나는 뭐예요? 감히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런 가져가도 잘생긴 사람을. 되나 이렇게 어머 생각을 감자넘치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구나. 안 그래도 친구가 저보고 너 정말 행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반농담식으로 참 잘생긴 신랑 얻었다 너. 맞습니다. 인생 땡 잡았다. 또 다른 친구는 저에게 혹시 혼자 화장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친누나 아니었어요? 누나? 아닙니다. 다른 일반 친구가 그랬어요. 일반 친구도 네. 그랬어요. 누님도 그러셨어요? 너 혼자 화장했냐고. 두 분이 하셨군요. 네 맞아요 했을 때 그 말 듣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신랑 측에 붙어서 그러니까 닉님한테 붙어서 이제 뭐 부케 픽업하거나 이런 짐 들어주는 거에 어떻게 보면 가방순이 역할을 했었었는데 처음에 이제 딱 이제 1층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내려갈게요 해서 이제 봤는데 저는 메이크업을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만큼 자연스러웠다.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사실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맞아. 어느 정도 결혼식 화장이면 좀 더 뭐 톤을 좀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음영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닉님?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저는 따랐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신랑 메이크업 그 네이버 선택란에 네. 그 웨딩 메이크업 체크하고 결제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아요. 했을 때 그 업체가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고 나쁘지 않아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이미지도 좀 보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근데 자연스러운 게 1순위기는 했었어서 네. 그 기준으로는 아주 부합했습니다 저한테. 그렇습니까? 좋아요. 안 그래도 이제 친누나분이랑 만났을 때 친누나가 먼저 너 메이크업 받은 거 너 혼자 했냐고 먼저 물어봤고 이제 그래서 돈 주고 한 건데 라고 서로 좀 웃었던 기억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중에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크닉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얼굴 화장이 조금 무너지면서. 근데 이게 시기 진행될 때는 안 보였는데 정장을 안 입고 그냥 얼굴만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던 거죠. 화장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니까 베니의 출구이었나 보다. 해서 이제 베니도 그러고 화장을 하고 오면 약간 좀 아쉬운데? 라고 혼자 이제 속으로 이제 꽁기에 있었는데 베니를 얼굴 보자마자 이제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면서 진짜 아이돌인 거예요 완전. 그 하이라이터 들어가야 될 부분도 되게 은은하게 광채가 잘 들어가 있고 전반적인 잡티 가리는 것도 포함해서 얼굴이 되게 입체적으로 더 생기게 강조가 잘 돼 있는 메이크업이었어서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 그러면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크업 샵에 가서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게이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기를 결혼 웨딩 당일날 한 달 전에 미리 방문을 해서 네. 헤어 디자이너님을 제가 선택을 하고 네. 이제 보통 커트를 하잖아요. 커트하고 맞아요. 마지막에 뭐 제품 발라드릴까 할 때 미리 사실은 제가 한 달 뒤에 웨딩이 있는데 그때 머리를 조금 미리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은 잘했다. 조금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드려 보겠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타일링 하면서 스몰 토크를 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부님도 네. 같은 샵에서 하시지 않냐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지 않냐 했는데 사실은 신랑이다. 그때 그분도 손을 떠시던가요? 아니요 그분은 이제 완전히 그러시냐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좀 서양식으로 그 웨딩 당일날에 좀 이렇게 공개하는 거 하려고 좀 다른 샵에서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러냐 자기 언니 그 여자분이셨는데 네. 언니도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날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메이크업도 다 여기서 하려고 일부러 메이크업이 다 되는 샵으로 제가 여기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날 메이크업까지 예약을 싹 해놓겠다. 너무 좋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오늘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그쵸. 네. 그래서 메이크업 선생님도 그때 봤을 때 너무 좋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메이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거나 터치한 부분은 없었나요? 네, 저는 뭐 메이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메이크업을 받아보는 거고, 저 스스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선블럭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알아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날 메이크업 먼저 하고 헤어를 했거든요. 네네.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주시고 얼굴을 제가 보는데 네. 계속 배실배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맨 처음에 파운데이션 같은 것만 이렇게 쳤는데도 제 달라져서. 얼굴이 네.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배실배실 왜 자꾸 웃으시냐 해서 제가 어색해서 그렇다. 근데 다 헤어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서 제 기분은 맨날 이렇게 생기고 싶다. 연예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샵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예쁜 모습을 만들 것이며 이제 그게 또 카메라에 담기고 맞아요. 기록을 하잖아요. 남고 네. 맞아요. 너무 그런 거는 또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또 이면도 있겠지만 그쵸. 그 부분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살림을 하실 때 그 사실 닉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 갔을 때 이제 베니가 요리하는 거를 찍어서 유튜브로 한번 송출해보고 싶다, 채널을 파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세미 인플루언서로 이제 스스로 좀 메이크업도 하고 아무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좀 더 거기에 노출되는 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일단 한번 생각 정도 네.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메이크업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마지막에 그 여성분이 거기 주인분이신 거죠. 막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처음에 준비하는 것부터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좀 도와주셨던 분, 앞치마 메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스피커가 너무 좋았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통은 그러면 거기서는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셨길래 그 빌려온 게 너무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 원래 자체에서도 대여할 수 있긴 한데 비용이 좀 세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것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인원에 그 정도 가격의 음향 시설은 필요가 없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용해서 마이크랑 스피커를 모두 이용하려고 하다가 네, 이런 거 대여해주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스피커랑 마이크를 같이 렌탈을 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강사들이 쓰는 아니면 뭐 고궁이나 아니면 박물관에서 이제 큐레이팅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런 간단한 뭐 마이크를 쓰시려고 하다가 이제 전문 스피커까지 빌리게 된 거죠. 파티박스 앙코르라는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꽤나 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뭐 파티나 이벤트에도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되게 이렇게 진행했던 것 중에서 그 업체 통해서 빌리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좋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거를 들었는데 일단 음질도 되게 좋았고 되게 잘 선택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한 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네. 테이블 위에 네임카드 네. 직접 수작업으로 제가 맞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맞아요. 인쇄센터에서 프린터도 하고 맞아요. 가위질 아니라 작두질도 하고 잘했다. 그럼 작두질은 그랬답니다. 어디서 했어요? 그 업체에서 했어요? 그 프린터 센터에 같이 있었어요. 네. 할 수 있게 했구나. 맞습니다. 수작업을 해야겠구나. 맞습니다. 그럼 그 디자인을 아사님한테 좀 이제 코멘터리를 들었다고 들었어요. 하나도 반영하진 않았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나 지금 이런 거 한다 라는 기분 내기용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나 이런 거 했으니까 빨리 칭찬해라는 느낌으로 보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좀 에디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혹평을 좀 했다고. 네, 그래서 반영이 전혀 안 됐고. 맞아요. 근데 저가 봤을 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또 해바라기도 거기에 좀 넣었거든요. 맞아요. 의미 있는 거라서. 맞아요. 사실 그래서 넣은 건데 그 친구는 또 해바라기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사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거 안 그래도 니기가 자기한테 이제 디자인 어떠냐고 물어봤다 했을 때 자기가 해바라기만 빼라고 했는데 해바라기만 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건 뭐 이거 상징성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 그 디자인은 어떤 툴을 사용해서 따로 하신 거예요? 그럼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너무 잘했네요. 근데 딱 규격에 잘 맞게 그리고 되게 간소하지만 있을 거 다 있는 포인트, 엣지 있는 포인트를 잘 살린 네임카드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 그거 하면서 약간 혼자 뿌듯했나요? 그 프린터 출력 센터가 24시간이었어서 네. 제가 밤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다른 뭔가 미대생으로 추정되는 네. 한 2명이 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나도 뭔가 뭐 홍대 이런데 미대 들어가서 네. 뭐 밤에 야작하고 네. 새벽에 출력하러 오고 했으면 되게 즐거웠겠다라는 생각을 망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나름대로의 또 재미를 느끼셨군요. 이거를 맞습니다. 통해서. 이게 또 결혼식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식 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전통적인 혼례 방식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스스로의 식을 진행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맞습니다. 우선 결혼식에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은 넣었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말하는 거 살짝 웃긴데 성원서약이나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 교환이나 네.
네, 이렇게 두 개가 사실 필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외국 느낌을 내려고 넣었었던 거는 또 하고 싶기도 했고, 건배랑 케이크 커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중간에 사실 축사랑 축가도 있긴 했지만, 뭐 사실 축사랑 축가는 식 초반에는 저희가 기획할 때 없었던 부분인데, 맞아요. 나중에 생각할수록 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참여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넣었고, 또 제가 이제 벤니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세션도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저희가 입장에서 반지 교환하고 성원 서약하고 그리고 제가 편지를 읽고 네. 축사를 한 후에 형이 축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 대학교 동기 친구가 축가를 하고 일단 그분 노래 너무 잘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케이크 커팅.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다 같이 샴페인 토스트 하면서 끝났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성원선언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사회자인 논파인 저랑 이제 같이 이런 식순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각자 사회자 멘트도 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왜 누락됐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하고 반지 이 다음에 바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뭔가 큐시트가 같이 넘어갔었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그 안내가 그걸로 갔죠. 이제 그 편지 낭독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사실 큐시트에 성선언문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빠져 있었어요. 큐시트가 우리가 준비한 큐시트인가요? 아니요. 그 사회자분이 직접 준비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아마 노션 페이지에는 있었을 테니 뭔가 출력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좋았던 게 그게 연속해서 뭔가를 읽는 세션들이었어가지고 네네. 성운수학이 빠진 게 어쩌면 있겠다.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플러스 그거를 대체하는 게 사실 제가 편지 읽으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를 약속을 했으니까 네네. 사실 약속은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만 잘 지키고 충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빌드업 하기 전까지는 그 성원선언문이 있었어요. 근데 노래에도 성원선언이 빠져 있거든요. 원래 성원선언은 노래를 저희가 안 없이 넣기로 하는 거였어요?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노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노래 적는 큐시트를 기반으로 제가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아마 그게 누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식이 다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전에 연습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다가 다 끝나고 나서 성원선언문을 안 했네? 라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차차 이거 되게 사실 웃겼던 게 반지 교환을 하고 나서 저는 성원선언문을 할 줄 알고 그 앞에 그 판때기를 제가 들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식 중간에 이렇게 가져오려고 조심히 가져왔어요. 이미 가져오고 그리고 편지하고 나서 가져왔고 축사랑 축가하는 동안에 들고 있으면서 언제 이거 언제 하는 거지? 내가 순서 잘못 알고 있었나 싶었는데 맞아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닙니다. 너무 갑자기 딴 길로 세자면 사회 너무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 칭찬을 저희 누나도 했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 친구는 너무 잘생기셨다고 네. 사회자에 대한 칭찬 그 말도 했어요. 다음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회자는 쓰지 마라. 너무 잘생겨서 사회자만 보게 된다. 아니면 조명을 좀 어두운 데 두던가 뭐 이런 말도 하실 정도로 감사하다. 사회자 역할뿐만 아니라 본인 매력도 충분히 네. 이렇게 뽐냈다. 감사해요. 안 그래도 이제 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그 전날 마스크팩도 하고 열심히 꾸미고 갔는데 나름대로 소개 성과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성원선언문을 빼놨었죠. 이제 그걸 뺀 실수를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사실 사회를 진행을 했을 때 그냥 비가 와서 멘트를 추가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했고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침부터 이제 닉님한테 촉촉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계속 준비를 하다가 맞아요. 사실 비가 또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 얘기를 맞아요. 빼먹었네요. 그러네요. 당일에 비 예보가 한 며칠 전부터 있었어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비 오면 엄청 많이 온다고 얘기했었어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밖에 세팅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지? 또 식 진행 중에 밖에 사진 촬영도 그렇고 어떡하지? 걱정을 좀 했었어요, 사실. 전날에 사실 연락을 드려서 대표님한테 네. 비가 왔을 때도 진행할 수 있게 야외 세팅된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일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 맞아요. 약간 추적추적 내렸다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조금 운치가 있었어요. 운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씨 자체가 사실 비 오기 전에 엄청 덥고 엄청 습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가지고 와 이대로 가면은 지금 닉이랑 베니 결혼식장 가서 쪄 죽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당일날 그 전날 밤부터 비가 오면서 새벽에는 되게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살짝 한번 쿨다운이 되어서 오히려 좋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실내 에어컨이 있는 실내 결혼식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야외가 보이는 야외 결혼식 그 어딘가를 출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방에 모이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너무 더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났었는데 오히려 날씨가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즐길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오히려 다행인 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있었던 공간이 실내였고 네. 저희 둘이 아, 이제 맞네요. 서서 뭔가 테라스에. 식을 진행하는 공간은 야외 테라스에 파라솔 아래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깥에 비가 오니까 뭔가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막 사회를 진행하는 거나 뭐 축가를 하는 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 네. 조금 이렇게 그쵸. 비를 통해서 와서 조금 약간 먹먹한 느낌도 들었는데 네. 그 분위기 단절된 분위기 자체가 우선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엄청 사실 굳은 비는 아니고 그쵸. 약한 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렇게 파라솔 아래에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또한 어떠한 상징? 우리 미래에 뭔가 굳은 일이 발생을 해도 같이 잘 막아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지켜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베니님은 어땠어요? 그 파라솔에서 이제 같이 그 시기 진행을 구경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네. 뭐 그때는 사실 정신없죠. 긴장되는 순간이고 맞아요. 그때 뭔가 이제 그런 긴장됨 플러스 좀 불편하게 긴장됐던 건 이제 그런 시선을 네. 아, 이게 맞죠. 40명의 시선이니까 이제 80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제가 눈을 어디에 놔야 될지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긴장되는 와중에 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신경 쓰느라 사실 정신이 되게 없었군요. 정신없고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네. 그래도 그냥 하객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좀 눈 맞춤하면서 제 네. 시선 처리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시기 진행될 때 결국에는 베니님 같은 경우는 계속 하객들을 바라보셨는데 닉님은 이제 쭉 하면 그냥 계속 베니님을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선 처리에 대한 큰 부담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어쩌면 그런 우리 단둘이 있어 약간 그런 공간감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베니님을 쳐다보게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 난 후에 베니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네, 계속 차마 볼 수밖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맞습니다. 계속 시선이 갔다. 네, 너무 훌륭하고요. 네, 약간 소름 돋고요. 너무 부럽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기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 또 이제 제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일단은 그 음악을 틀어주는 큐 사인이랑 저의 큐 사인이랑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엇갈렸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거기 상황에서 좀 시기 진행되면서 애드리브를 해야 되는데 그 노래를 끊는 큐 사인이 보통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시기 보통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마무리되는 순간이 항상 이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였어서 근데 반지 교환을 할 때 이제 서로 반지 끼워줄 때 살짝 시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약간 그 어색함을 채우고자 박수 부탁드린다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큐 사인을 노래 틀어주시는 분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노래를 끊었던 거죠. 근데 너무 다행이었던 건 빗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적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누가 누구한테 반지 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 이제 왜냐면 노래 끄는 순간부터 제가 그 노래 틀어주시는 분을 계속 쳐다봤어요. 아. 노래 틀으라고. 다시 들으라고. 근데 했는데 그 제 시선을 알아채는 순간부터 그 동공지진이 계속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결국 다시 노래를 잘 틀어주셔서 뭔가 식이 잘 진행이 됐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제 비가 좀 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좀 되게 작은 공간이라서 약간 막아뜨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큐 사인 헷갈린 게 사실 이제 케이크 커팅식에서도 사실 큐 사인이 좀 밀렸죠. 이제 그래서 썼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사실 제가 좀 애드립으로 이제 멘트 좀 채우겠다고 이제 중간 살짝 맞드는 공간에
시작 사인을 먼저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케이크까지 와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커팅식을 했었어야 됐는데 원래 케이크 시작 커팅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리고 나서 그 신랑분은 이제 앞에 나와서 나이프를 잡아주세요라는 그 상황을 미리 서로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이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노래 딱 클라이막스에 맞춰서 커팅을 하려고 그 시간을 좀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매차쿠차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주 막 밀려버린 건 아니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자르는 게 하이라이트다 정도는 이렇게 뭔가 충분히. 인지가 됐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스몰 웨딩과 셀프 웨딩의 귀여움 아닐까.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신 게 많으셔서 네. 그런 거는 전혀 그렇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 음파님뿐만 아니라 저희 맞아요. 노래 조절해주신 분도 그렇죠. 영어회화 모임 사람이고 맞습니다. 추기대에서 하객들 안내해주시고 그다음에 돈 받아주시는 분이랑 실내에서 또 안내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 모두 네. 너무 감사드리다라는 점 이렇게 공개된 채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스몰 웨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고 사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실내에서 안내를 해주셨던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 케이크를 어디 세팅하고 부케를 어디다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계속 먼저 챙겨가지고 이제 니까 베니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테이블 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먼저 세팅을 해놓고 이거 괜찮냐고 이제 더블 체크도 해주시고 했던 게 확실히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그 짬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마지막에 서로 이제 그 뒤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확실히 니까 베니가 결혼식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진행에 대해서 조금 정신 없어 보이는 게 너무 보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인 주인공들 결혼식날 진짜 정신이 없어서 사실 일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너를 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플래너가 하라는 대로 약간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서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스몰 웨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공 정신없는 게 너무 자명한 환경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나서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었고 맞습니다. 사실 디렉팅을 보통 다 포함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처음에 상담받았을 때 웨딩 디렉팅 비용이 존재했었거든요. 받는다면. 네. 근데 저희는 뭔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디렉팅은 안 했는데 또 맞아요.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그쵸. 다른 분들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좀 감사한 생각도 들고 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닉님의 친누나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꾸미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닉과 누나의 관계가 너무 보이는 게 되게 틱틱거리시면서 챙길 건 다 해주시더라고요. 뒤에서 뭔가 일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왜 이런 거 준비도 안 했어? 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주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먼저 나서서 다 챙겨주시고 그래서 되게 스윗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 누님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많이 우신 분이 닉의 누나였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 별다름한 반응조차도 이들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거지 않았나 싶은데 식 진행하면서 근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몇 분 봤는데 네. 저희 누나랑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환 친구의 와이프 분도 눈물을 흘려주셨고 네. 친구도 살짝 그런 끼미가 보였고 그다음 저희 영어 모임에서 또 한 분 그쵸. 약간 얼음 공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얼음 여왕님이신 얼음 줄 여왕님 알았는데. 한 분이 또 눈물을 흘려주셔가지고 되게 뭔가 저가 더 감동받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근데 저희 누나가 요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눈물 안 그래도 흘릴 일이 많은데 네.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좀 스트레스 해소하지 않았나 같이 쏟아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번 레리라우타의 그런 포인트가 필요했다. 좋은 빌미이지 않았나. 물론 또 맞아요. 감동 축하의 눈물이 있겠죠. 너무 맞아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이제 그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친형분이 이제 축사를 해주시면서 베니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였고 뭐 그런 감정이 어땠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니가 닉이랑 같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되게 편안한 모습이 보여서 이 둘 커플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멘트를 하셨을 때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결국에는 이제 니게 친누나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베니님의 존재를 이름만 알고 계셨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해서 이제 저한테 베니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를 한다라고 그때 커밍아웃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베니랑 연이 없다가 베니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팟캐스트 같이 녹음하면서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팟캐스트 내에서는 거의 현자 같은 느낌이다 해서 인생에 있어서 되게 무엇이 올바르고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잘 아는 친구라서 저희 모임 안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리스펙 받는 친구니까 이게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누님 분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을 때 좀 감동적이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그 닉이 뭐 게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결혼식에 오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참 좋을 텐데 자기 혼자 와서 좀 마음이 뭐 썩 좋지는 않다라고 하실 때도 살짝 눈물 글썽거리셨거든요. 이제 닉 같은 경우에 위에 이제 2층에 있는 카페에 커피를 픽업하러 올라간 사이에 이제 누님이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감성적인 모습과 그리고 동생을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적이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좀 아시고 좀 틱틱 그만 거리시고 누나한테 감사하다고도 좀 말씀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저는 팟캐스트를 저희 누나한테 공개를 네. 하시는 줄 알고 뭐 중간에 이렇게 팟캐스트 알려달라고 누나가 해서 맞아요. 음파님이 공개 직전까지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정말 급하게 막았는데 맞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저는 저의 이런 그래요? 저의 사생활 컨텐츠가 네. 가족 구성원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도 서로 공유를 안 하는 상태인가요? 그 누나는 원래 인스타를 안 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있다고 해도 뭐 저 계정을 알 리는 없으시겠지만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닉과 베니의 생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 그냥 알려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하면 되겠다 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표하셨어요. 어떤 거냐고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이제 닉이 너무 절절하게 막아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알려드리지는 않았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네네네. 네. 이제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 해서 있었다. 확실히 가족의 지지가 오는 거기에서 오는 울림이나 감동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감동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순서 자체가 그 베니님의 친형분이 축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해줬는데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런 노래인가요? 맞아요. 그 노래였는데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그분은 뭐 전문 가수신가요? 전문 가수는 아닌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땐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보다 못 불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다들 너무 잘한다고 해서 원래 노래를 잘하는 친구고 네. 옛날에는 뭐 제가 뭐 요리를 하니까 학교에서 네네. 만났으니까 그 친구도 요리 전공인데 네. 그 전에는 뭐 가수 할까 아니면 요리할까 고민도 했던 친구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생각해보면 현실을 생각해서 요리를 시작했으나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고 회사 일 있어요. 하고 있는 친구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너무 잘생겼던 피뽀님이 눈이 돌아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그 남자 참 괜찮다더라 하면서 혀를 내두르셨는데 네. 네, 근데 그 정도의 그녀의 관심을 끌을 정도로 충분히 아름다운 미모와 그리고 훌륭한 노래 실력을 가져서 되게 감동적이었다. 맞아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그분은 좀 낯을 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낯을 좀 많이 가리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뭐 제가 사회자입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사실 그 식순에 대해서 안내받은 게 없어서 제가 먼저 이제 다 찾아가가지고 언제 할 거고 그때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엄청 되게 이렇게 내외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되게 낯을 많이 가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노래 부를 순서가 오니까 갑자기 엄청 확 긴장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나가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순간부터 저를 되게 약간 데스퍼레이트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사인을 달라. 사인을 달라. 나 지금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장상식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셔야 될 분들 뭐 베니님의 친형이시나 아니면 그 축가를 부르시는 분한테 멘트를 읽으면서 계속 이제 눈으로 준비하셔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베니의 형부는 쳐다봐도 왜 쳐다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시다가 이제 형수님 친형의 와이프분이 너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셨고 그 축가 불러주신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순서가 다가오는 순간부터 이미 저를 데스퍼레이트하게 쳐다보시다가 이제 등장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와주셨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모두가 노래를 되게 잘 부른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엄청 긴장하신 게 보였거든요.
그 노래를 시작하고 1절이 끝날 때까지 긴장이 안 풀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2절 때부터 조금 긴장이 풀려서 잘 부르신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긴장하는 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이었어가지고 다들 되게 잘 불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도 1절 부분이랑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네. 얘가 긴장을 하니까 저도 막 긴장이 되는 거 있죠. 그쵸, 그래서 맞아요. 또 시선 처리가 좀 어려워 보이길래 제가 네. 또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리듬 맞춰주고 입으로 좀 가사도 같이 해주고 잘했네요. 그렇게 노력을 좀 했거든요. 2절부터는 또 분이 좀 편안해 하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또 뭐 중간에 애드립 같은 이런 뭔가 허밍 파트도 이렇게 잘 넣고 맞아요. 네 그런 게 보여서 네, 맞아요. 이제 잘 하는구나 싶었죠 2절부터.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엄청 긴장했을 때 일단 베니 이제 어쨌든 신랑들을 보니까 이제 바라보다가 사회자인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긴장하는 거 보면 저도 계속 갑자기 긴장될 것 같아서 맞아요. 시선을 애써 피했거든요. 긴장한 거 보면은 더 긴장돼요. 맞아요. 그래서 또 긴장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는 그 전날에 조금 긴장이 되다가 당일날 아침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닉님을 만났는데 닉님을 얼굴을 보자마자 그 닉이 온몸에 그 긴장이 함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긴장하신 거 치고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그렇죠. 근데- 긴장 잘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사회자 멘트 그러니까 그때 확 긴장됐다가 사회자 멘트 처음에 시작하면서 안내 멘트 좀 치면서 그때부터 좀 풀렸었죠. 그래서 나쁘지 않게 진행을 잘 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혼식이 좀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좋은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영상을 또 서로 각자 찍어서 남기자고 했었어요. 했을 때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 다 받아보셨나요? 아직 못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올라온 거는 몇 개 봤는데 네. 아직 뭐 받은 게 많지 않아서 네네. 아마 못 받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뭐 나중에 또 기억 환기시켜주면 네. 그때 다 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닉님한테 붙어가지고 나름 이제 포인트마다 녹화를 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영상 편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가끔 꺼내보면 참 그때의 기억이 다시 환기가 돼서 좋더라고요. 일단 그 순간의 목소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잠겨 있으니까 뭔가 그 순간을 기억하기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베니의 시선에서의 영상은 또 어떨지가 또 궁금해가지고 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결혼식 후기에서 친구와 가족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후기들이 있어요? 뭐 사회자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 저는 후기보다는 뭐 후기기는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환 친구의 와이프분이 눈물을 흘리셨다. 맞아요. 눈물을 흘려 주셨던 게 약간 또 감동 포인트였던 게 뭔가 저도 이제 그분을 처음 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랑은 친하지만 또 그 그쵸. 와이프분이랑은 딱히 교류가 없었는데도 뭔가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맞아요. 얼마나 뭔가 그런 거에 공감이 되고 의미가 그쵸. 있었으면 맞아요.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분도 어쩌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뭔가 그분은 그럴 분은 아니셔서 누나를 더 폄하하고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을 지금 치켜세우는 이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 눈물이 우선- 되게 인상적이었다. 맞아요. 눈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같이 울컥하지는 않았나요? 니까 베니 둘 다? 왜냐면 둘 다 너무 긴장은 했지만 눈물 포인트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형이 편지 읽어줄 때 조금 이렇게 울컥했고. 네, 울컥했는데 막 그렇게 막 광광 울 정도는 아니었고 네네. 갑자기 지금 생각났는데 제가 반납한 수트 왼쪽 안주머니에 네. 손수건을 넣은 채로 반납을 해버렸네요. 지금 눈물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거를 나 그거를 네. 혹시나 제가 울까봐 근데 그 손수건이 닉이 저한테 선물한 손수건인데 어떡해. 어머 빨리 전화해서 나중에 일단 뭐 혹시 제가 발리에서 산 생각하고 그내 취향 그건가요? 안 맞는 그거. 아무튼 뭐 다시 못 찾더라도 anyway 비싼 건 아니죠? 뭐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눈물 포인트가 살짝 있었고 닉 같은 경우에는 좀 울컥 포인트 있었어요? 편지 읽을 때 괜찮았어요? 저도 근데 사실 그 베니 형님이 편지 읽어 주셨을 때 살짝 울컥했었고 편지 읽었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번들 오브 조이라고 네. 인사이드 아웃 노래에 맞춰서 맞아요. 편지 읽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그게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그 노래의 특정 지점이 도달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아까 그거 생각하고 있느라고 맞아요. 총 6문단 정도 됐는데 문단 끝마다 특정 구간을 지나쳤어야 돼가지고 와, 네. 그걸 신경 써야 돼서 한 번 하고 아직 그 구간이 안 왔으면 잠시 멈췄어요. 잠시 멈추고 네. 우리 베니는 이렇게 했는데 네네. 친구들은 모르죠. 제가 그 구간에 눈물을 참느라고 계속 멈춘 줄로 알더라고요. 사실 그 노래 타이밍이었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또 네. 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전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식 생각했을 때 좀 울었었고 그 사회자 멘트 준비하면서 조금 울었고 그리고 그 노래가 되게 신감을 올리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날 사회 연습하면서 그거 안 울려고 그 큐시트를 읽는 연습을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일부러 노래 틀어놓고 좀 진정시키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그 형님 축사 부분 때도 살짝 울컥하고 그리고 축가 부를 때도 살짝 울컥했는데 닝님 같은 경우가 이제 노래 문단 맞추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렸다는 것처럼 저도 다음에 무슨 멘트 해야 되지 좀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눈물 쏙 들어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해보니까 재밌었기도 했고 감동적이기도 했고 그럼 이제 결혼식 진행했을 때 사진은 언제 다 되는 거예요? 그 포토그래퍼 분이 계셨잖아요. 셀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우선 친구들 보내준 거는 따로 모아놨고 네. 그 사진기사분은 아직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주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언제 딱 보내주겠다라는 말은 아직 못 받긴 했습니다. 네. 좋네요. 안 그래도 살짝 비가 와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사진이 기깔나게 잘 나왔어요. 그냥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사진 찍을 때도 확실히 채광이 되게 잘 되는 공간이었는데 오히려 요새 너무 쨍하면 그늘져서 안 예쁠 수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웨딩 사진이 되게 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준비할 게이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식도 진행했고 다 마무리도 했으니까 뭔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이런 것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싸우지 않는 게 두 분이서 싸우지 않고 의견 조율 잘 해가지고 네. 결혼식 플랜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네. 내가 어떤 웨딩에서 어떤 요소들을 넣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고 네. 내가 원하는 날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사실 제가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네. 한 것도 있지만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라서 스페셜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이니까. 네. 그래서 사진으로도 잘 남기고 싶고 매년 하시면 안 돼요. 뭐 매년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죠. 뭐 결혼기념일에 좀 그쵸. 예쁘게 하고 하면 좋은데 맞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상 두 분이 맨날 살아갈 하루하루 매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너무 무리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뭔가 그렇죠.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버짓의 2배 이상을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괜찮다 정도긴 한데 네네. 예, 버짓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맞아요. 본인이 웨딩을 얼마만큼 규모로 할 건지 그리고 이 웨딩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게스트의 볼륨이라던가 식순이라던가 어떤 거를 할지 아니면 뭐 정말 결혼식을 할지 아니면 다 같이 식사를 할지 파티를 할지 이런 것도 다 결정되지 않을까. 싸우지 말고요. 싸우면 맞습니다. 안 돼요. 싸울 뻔했던 일들이 있나요? 결혼식 준비하면서는 뭐 그쵸. 없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이제 베니님이 되게 잘 만드시기도 했고 잘 플랜을 짜시기도 했고 그리고 닉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본인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서로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럼 이제 닉님이 해주시는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말씀 주셨는데 강조 다시 한 번만 더 하자면 여기 그 인트로에서 신부의 74%가 예산 초과를 인정했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맞아요. 예산 초과는 정말 잘 염두해 주셔야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청모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친구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잔을 돌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처음에 비용 계산하실 때 잘 넣으셔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두 개가 된 거구나.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그 샤드아웃 해도 되나요? 다른 분? 네네. 다른 팟캐스트 하시던 맞습니다. 네. 개피방의 삼식님 맞습니다. 께서 그 이전에 결혼식을 이미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당시 진행했었던 스크립트를 저에게 네. 운파님을 통해서 파일로 맞습니다. 보내주셨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돼서 멘트도 사실 많이 차용을 했고 맞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성원 서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쵸. 살짝 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좋은 교본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언 아닌 조언은 뭐 저희한테도 나중에 운파님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를 문의 주셔도 되고. 문의를 주셔도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퀴어 선배님들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요. 네네. 그다음 마지막은 베니의 말처럼 뭐 싸우지 말고 이게 약간 팀 프로젝트 좀 같은 거더라고. 친구가 안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끝나면 맞아요. 과제 발표를 다 한 기분일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고 지금은 약간 AA 플러스 학점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뭔가 그런 거죠. 과제라고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 뭔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친구가 해주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각각 어떤 태스크가 있을지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정말 어떤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하면 싸울 일도 적고 좀 갈등 조절도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어쨌든 사회를 봤을 때의 저희 입장에서 그 스크립트가 엄청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게이 PC방의 삼식님께 너무너무 감사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니까 베니가 말했던 것처럼 싸우지 말고 그리고 각각의 진행들을 좀 잘하면 충분히 게이들도 결혼식을 잘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 게릴라를 통해서 혹시 결혼할 생각이 드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LGBTQ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베니를 모셔놓고 6월에 신랑들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은데 니까 베니 결혼을 축하하는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게릴라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빵,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으니까 편하신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응원의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감들을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그리고 팟빵이 댓글을 달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좀 긴 글로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운파인 저에게 답고 싶으시다면 게릴라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gayreallife ga 숫자 2 real life @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그리고 우리 니까 베니의 웨딩 케이크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진을 꼭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찾아와 주셔서 팔로우해 주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ayrealife입니다. ga 숫자 2 real life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팔로우하시고 관련 소식 받아보시고 케이크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니키고 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